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미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 시간이 돌아왔고 저희가 사실 이벤트를 제가 3번째 중이거든요. 지금 당황했어. 이걸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그거를 말씀하실 줄은 몰랐는데. 지금 제가 이벤트를 지금 3번째 하고 있고 촬영을 2번이나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지러움증을 갑자기 미친 듯이 호소하기 시작해서 아까 촬영하다가 내가 막 EPD 보면서 얘기하고 두 사람 보면서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둘이가 바바바박 흔들리더니 내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아니 동공 초점이 나갔었다니까요. 고개를 딱 돌리시는 순간. 급격히 중단해가지고. 네. 원래 절대 안 끊으시는데. 근데 아까 촬영 딱 시작했을 때도 내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내가 막 이랬었잖아.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는데 그래도 참고 했는데 갑자기 둘이가 약간 이렇게 일렁거리면서 확 어지러운 거야.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사실 그 이유가 오늘 컨디션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일이죠. 내일이면은 이제 라윤이가 손님 굿을 하는데 빡센 굿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선생이다 보니까 제가 좀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라윤이가 잡았어도 선생님이라서 느끼시는구나. 최근에 우리가 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갖고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이거는 사연으로 유튜브에서 소개할 생각은 정말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증상 때문에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한 얼마 안 됐어. 우리 한 달 됐나? 한 2달 됐나?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나? 정확히 3주 됐어요. 3주 전쯤에 라윤이한테 오신 손님이 굿을 의뢰를 한 거야. 근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사업굿을 하고 싶다 했었는데 당시에 라윤이는 이제 가족들을 풀어보다가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업굿도 사업굿이지만 그분 천도제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천도제를 하면서 사업굿을 같이 좀 빌어주겠다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아니 천도제보다는 사업굿이 메인이고 천도제는 나중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지금 당장 필요로 한 걸 생각하시는 거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무조건 천도제를 하자 했을 때 저는 사업이 중요하다고요. 티시네요. 그래서 이제 손님분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손님은 근데 계속 아니다. 난 사업굿을 너무 원한다. 지금 내가 천도제 할 그게 아니다. 그리고 난 다 잊었다. 지금 많이 괜찮아졌다. 이제 이러니까 라윤이도 일단은 그러면은 뭐 또 굿이 진행하다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요. 그럼 사업굿을 합시다. 라고 했고 사실 생각보다 이 모든 거를 구구절절 다 얘기해 주진 않아요. 나한테. 왜냐면 어차피 굿판에 가서 굿을 진행하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 맞아요. 그리고 영을 또 뜰 거고 그래서 라윤이도 선생님 저 언제 사업굿 하게 됐는데 도와주실 거죠? 라고 해서 오케이 알았어 이러고 나서 이제 날짜가 다가왔어. 다가왔는데 전날이 됐는데 제가 평소처럼 똑같이 전날에 뭐 일을 하고 뭐 점을 보고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나서 밤에 딱 됐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미친 듯이 고픈 거야. 심각하게. 그래서 제가 당장 피자를 시켰어요. 그 밤에. 일단 내가 밤에 피자도 잘 안 먹어. 예. 근데 막 진짜 거의 손 떨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피자를 시켜가지고 피자랑 파스타 조그만한 거 하나랑 같이 왔을 거야. 그래서 그게 왔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나가가지고 그걸 받아왔거든. 배달 온 거를. 그 받아왔는데 보통은 내가 밤에 시키거나 해도 내가 다 못 먹으니까 평소에도 엄마가 한 절반 정도를 다 가져가요. 아니면 냉장고에 미리 넣어놓거나. 근데 그날도 이제 엄마 표현에 의하면은 엄마가 피자를 이렇게 다 세팅을 해주면서 그럼 엄마가 한 2조각 정도 가져갈까? 이랬는데 내가 막 이러더래. 빨리빨리 가라고. 진짜요? 근데 평상시에 절대 안 그러시니까. 그치. 근데 제가 그때는 거의 걸신 들린 것처럼 막 이러더니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화덕 피자긴 했어. 근데 그래도 화덕 피자 난 절대 못 먹거든요. 저는 한 2조각 먹거든요. 많이 먹어도 2조각이지. 일반 피자는 한 조각. 맞아. 진짜 못 먹잖아. 진짜 언니. 한 조각 드시면은 배가 터지려고 하죠. 맞아. 그래서 우리는 반응이 벌써요? 이러거든 항상. 나는 그때마다 민망해. 그래서 일반 피자는 한 조각이고 화덕 피자 좀 작으니까 얇으니까 그래서 2조각 정도 먹는데 그 작은 거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2인용 정도 2, 3인용 될 텐데 그거를 진짜 진짜
이러는데도 내가 그걸 한 판을 다 먹은 거야. 밤늦게는 절대 그렇게 또 안 먹는데?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아니 거야. 피자 한 판을 다 드실 수가 없는데 나는 위가. 절대 그걸 먹을 수 없어. 절대 못 드세요? 마지막에 2조각이가 남았을 때는 알아. 나도 이제 좀 고통스러운데 하는데도 너무 맛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걸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좀 치우고 나서 엄마가 그랬고 와갖고 엄마가 이런 거. 그럼 어머니 더 놀래지. 뭐지? 하고 엄마가 그걸 이제 가져갔는데 그리고 나서도 배는 너무 부른데 계속 허기가 져서 제가 냉장고에서 탄산수를 꺼내가지고 탄산수를 거의 원샷 하다시피 다 마시고 그리고 나서도 배가 고파서 생수에 레몬수를 타가지고 그것도 또 마셨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거의 기침하면 그냥 나와. 기침하면 그냥 같이 토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앉아갖고 이 컴퓨터를 좀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데? 너무 불편하지 속이. 거의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냥 앞으로 쏠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때부터 진짜 배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건 거의 고문인 거예요. 고문.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왜 이렇게 폭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토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토를 해야겠다.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처음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아니 보니까. 근데 토 자체를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인데 토를 해야겠다 할 정도면은 제가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술을 일단은 잘 안 받는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면은 토를 해야 깨요. 그러니까 한 잔, 맥주 한 잔은 괜찮아. 근데 한 잔이 넘어가면은 토를 해야지 그게. 좀 괜찮아지는. 깔아앉는구나. 네. 근데 그게 어릴 땐 더 심했지. 지금은 조금 돼서 이제 한 잔 정도인데 그래서 최근에도 이 PD랑도 마시다가 제가 한 캔을 마시고 일어서는 순간 토할 뻔해가지고 나 그대로 가고 나 자야겠다고 다들 집에 가 이러고 나 자러 가버렸거든. 저는 그 정도로 술도 안 마시는 이유가 이 토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토하는 거를 정말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진짜 싫어해. 어릴 때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다가 토할 것 같으면 화장실 가갖고 화장실 주저앉아서 울었었어. 그게 너무 싫으니까. 이 올라오는 이 느낌이 무서웠거든. 무서워. 저는 무서워요, 그게. 토할 것 같은 게. 근데 토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근데 그런 내가 이거 토해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토를 해야 되는데 토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드라마에서 보면 왜 손가락 넣어갖고 토하잖아, 그냥. 그래갖고 그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쵸, 그것도 이렇게 해봐야 위치를 아는 건데. 근데 나는 그냥 먹으면은 그냥 역겨워 하고 바로 될 줄 알았거든. 그게 또 안 돼. 안 돼요. 그래갖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거의 손이 거의 요 목 여기까지 닿을 정도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나오는데 그것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 예상한 거는 막 쏟아질 줄 예상한 거 알았는데. 다 나올 줄 알았지 나는. 그리고 속이 개운해질 줄 알았지. 아니야, 다 나오지도 않고. 그래갖고 그거를 화장실에서 거의 30분 넘게 변기를 잡고 사투를 벌이는데 진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근데 그 순간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순간 내일 굿 잘못 잡았다. 순간 딱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 그대로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라윤이한테 연락해서 라윤아, 너 굿 잘못 잡은 것 같다. 이거 문제 있다. 내가 살면서 이런 짓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아무리 막 유튜브에서 내가 가끔 걸신 들렸을 때 미친 듯이 먹을 때가 있거든.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 그치, 토를 일단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무리 걸신 들려도 그래도 나 걸신 들렸네 라고 아는데 이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내일 어떠한 일을 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게 뭔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더 심각하게 왔겠지. 이전에는 어떠한 빙의라든지 그게 내일 빙의 굿해야지 그럼 그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일 빙의 뺄 거니까 우리가 딱 정해놨잖아. 내일 수술할 거야 이렇게. 근데 내일은 약간 수술 방법이 잘못된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내가 새벽 1시에 라윤이한테 연락해갖고 라윤아 이거 굿 잘못 잡은 것 같다. 근데 디테일하게 잘 모르잖아. 그래갖고 근데 정확하게 뭐였지? 하고 물어봤더니 어머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구설하고 싶다 했는데 저는 천도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안발해서
근데 이거 일반 천도제 느낌이 아니다. 혹시 돌아가신 망자가 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 분이냐? 라고 했더니 이 사업을 그러니까 창업자가 돌아가신 분이었던 거야. 이 사업의 창업자가. 그래서 그 자식들이 갑작스럽게 물려받게 됐던 입장이었어. 그래서 내가 천도제를 하자고 했던 거야, 처음에. 원래 그 망자의 사업이니까. 그치, 망자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러면 야, 당연히 천도제를 해야지 했더니 얘도 이제 억울한 거야. 아니요, 제가 천도제를 몇 번이나 다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완강하게 아니다, 무조건 사업하려고 왔다 이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랬고 새벽 2시에 얘가 제 경기도에서 동대문 법방까지 새벽 2시에 다시 온 거야. 동대문으로. 이제 굿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손님한테는 말 안 하고 일단은 나는 굿을 바꿔야겠다. 내가 나 이 정도까지 느낀 거 보니까 이거 지금 정상 아니다. 굿을 바꾸자 해가지고 그 굿을 바꾸려면 기물이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경기도에서 다시 와가지고 종로까지 와가지고 동대문까지 와가지고 그걸 갖고 새벽 3시에 집을 갔어. 새벽 3시에 집을 가서 다음날 아침 7시에 손님한테 연락해갖고 어제 조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굿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맞아, 이거 내가 설득하는데도 힘들었어. 왜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저는 선녀님 믿긴 하는데 근데 사업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자꾸 미련을 못 버리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망자의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설득을 진짜 이렇게 계속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래 오늘 합시다 이렇게 잡은 거야. 그치,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중요한 게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얘기하지?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사업에 꽂혔고 사업 굿을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있었는데 점사도 보러 간 거였고 계속 여기서는 천도제를 하니까 이제 싫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은 하면서 조금은 바꿔봅시다 했는데 딱 내가 밤에 느낀 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무조건 그 분이 메인이 돼야지 이거는 사업도 풀릴 수 있는 일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시급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니 라윤이 굿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나는 내 굿 할 때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랬는데 오늘 바로 오늘 그러니까 내일 또 일이 있으시니까 몇 시간 뒤에 이제 또 대수대명을 치는데 대수대명은 진짜 되게 심각한 곳이니까 대수대명 하는데 제가 촬영 직전에 이렇게 어지럽지 하다가 그러니까 중단 2번이나 중단. 그래서 지금도 살짝 사실 어지러워요. 되게 정신을 딱 붙잡고 하는 거지. 멍하시죠? 엄청 심하게 멍하고 되게 취하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 지금 되게 얘기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몽롱에 취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되게 꾹꾹꾹꾹 씹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어눌해져서 지금. 근데 언니 컨디션도 지금 그렇고 사실 우리가 카메라도 계속 고개 내려가고 지금 처음부터 계속 맞아.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 카메라가 우리 지금 계속해서 멀쩡하게 잘 찍던 카메라인데 갑자기 삼각대 지금 엄청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저건 안 움직여요. 근데 우리 고정해놓고 이제 이 PD가 옆으로 다른 카메라 보러 갔는데 우리 다들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 쓱 움직이는 거야. 하고 다들 움직여 이래갖고 이 PD가 다시 와서 고정시키고 저쪽 카메라도 라윤이 카메라도 갑자기 혼자 쓱 내려가고 마이크도 안 됐잖아요. 마이크도 안 됐었지. 그래 계속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언니가 또 핑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맞춰서 이제 촬영하자 했는데 내가 갑자기 잠깐만 좀만 끊었다 하자. 또 좀만 다시 끊었다 하자. 근데 내일 하는 굿이 이제 줄초상난집이라서 또 이건 나는 못 들었으니까 모르니까. 지금 처음 얘기해요. 내일 줄초상난집이라서 그건 막는 대수대명이거든요. 좋진 않아. 제가 막 소름이 갈 때 오색 좀 찍고 가야겠는데요, 저희? 아니요. 네? 전 즐길 겁니다. 저는 좀 찢어주세요. 일반인 보호 좀. 저는 좀 찢어주세요. 아니요. 벨라 씨는 나의 친구니까 고통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케이. 제가 한 번씩 나윤이나 이제 부탁하거든요. 나 그럼 이따 갈 때 좀 근데 한 번 안 찢어주더라고요. 갈 때 찢어달라고 했는데 몰래 좀 찢어달라. 근데 항상 그냥 인사하고 가요. 그냥 잘 가 이러고 결국. 그래서 살짝 불안해. 진짜 신기한 게 굿
굿당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굿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무뎌질 것 같잖아. 근데 내가 며칠 전에 굿당 그 사장님 쓰는 방에 뭐 보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오색이 한가득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장님 근데 오색 왜 이렇게 많이 사다 두셨어요? 했더니 저희도 찢어야죠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사장님 맨날 보시는데 뭐하러 찢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런 초상들 있잖아. 갓난 우리로 치면 이제 진호기를 많이 하는 날이면은 이모들도 이상하대. 진짜요? 굿당에서 일하는 이모들도 이상해지고 삼촌들도 이상해지고 진짜요? 그거 하는 그 굿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이상해진대. 그래서 자기들 쓰려고 오색을 그만큼 사다 놓고 찢는데. 그 유독 예를 들어서 뭐 굿당도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진호기가 엄청 많이 하는 날에는 자기들 다 찢는데 다 이상해진대. 근데 그 오색천은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일반인이 찢어도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일반 팔자는 아니에요. 굿당을 운영하실 정도면은, 아니면은 그분들은 좀 심하다 싶으면은 뭐 그냥 코 닿으면 다 무당들이니까 주변에 부탁하거나 하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죠? 무의미한 거죠? 하면은 거의 그냥 색종이로 하세요. 그냥 문구점 가서 색종이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놀랬어. 왜냐면은 나는 그래도 굿당을 하시면은 어쨌든 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운영한다는 거는 일반 그건 아니고 맨날 굿을 보다 보니까 무뎌질 거라고 난 생각했거든. 근데 오색을 이만큼 쌓아두고 절반은 이제 찢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지나가는 길에 누가 쓰고 그냥 둔 줄 알고 나는 어머니 왜 이렇게 오색 많아요? 이랬더니 저희도 써야죠 이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앞으로 좀 까먹지 말고. 근데 안 찢어졌다잖아. 안 찢어주더라고 그때.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면서 살짝 불안해가지고 미안해. 빨리 자야겠다 이러면서 다음에는 한 3번 더 부탁해야겠다. 항상 가기 전에 얘기하라고. 가기 전에. 직전에. 나 찢어주러 가야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색을 들고 손에 쥐어줘. 오케이. 지금 당장 찢어달라고. 바로. 자, 어쨌든 간에 저희는 계속해서 그 피곤?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한번 또 우리는 힘들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 일요일 기다리신다고 댓글이. 한번 다시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라윤이가 지인분 사연을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때 얘기가 곤지암 얘기를 했었거든. 지인이 직접 곤지암에 폐가 체험하러 갔다가 겪은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였는데 제가 들었던 곤지암 괴담 중에 역대급이긴 했습니다. 네. 무서운데? 기대되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봐요. 네, 곧 올라올 텐데. 근데 그때 그 곤지암을 방문해주신 그 성현님의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근데 나 이 성현님이 겪었던 거 비슷한 어떤 분이 제보해줬던 게 기억나는데 하고 내가 기억을 그냥 뜨문뜨문 해갖고 소개만 하고 그때는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본격적인 사연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경남 진주에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편의상 이분의 성함을 민수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님네 가족들은 모두가 크리스찬이라서 민수님은 어릴 때부터 점을 보거나 혹은 우리 지나가다가 타로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가볍게 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조차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완전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구나. 완전 찐.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분이 민속 뭐 토속 신앙이라든지 이런 쪽이나 아니면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분명 귀신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공포 이야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거를 자주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친구가 야 근데 너도 옛날에 되게 이상한 일 겪지 않았어? 그거 한번 제보해봐 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한번 사연으로 보내보게 됐다라고 앞부분에 적어주셨고요. 이 이야기는 민수님과 민수님의 친구가 직접 고3 때 학교에서 겪은 실화인데 그 학교가 아직도 여전히 후배들이 또 다니고 있고 또
이렇게 지역과 그 특정 학교가 좀 유추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민수님과 친구분은 수능을 마친 상태라서 학교는 오전에만 나가고 점심 전에는 하교를 했었대요. 우리 보통 수능 치고 나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수업도 거의 안 하죠. 그치, 그치. 그래서 이분들이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시간 전에 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일본어 선생님이 부탁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두 명만 남아가지고 집에 안 가고 선생님이 어떤 행사 준비하시는 걸 도와드리게 됐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학교 건물은 구조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2학년과 3학년이 쓰는 교실은 다 이어져 있긴 하지만 구역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디귿자로 돼서 정면에 이제 정문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계단 가운데 양끝 이렇게 그치, 다 그치.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구조라서 3학년이 쓰는 왼쪽 그리고 뭐 2학년은 뭐 중앙, 1학년은 뭐 이쪽 이렇게 돼 있고 특히 3학년 건물은 2층과 3층에 교실이 있고 1층은 보통 과학실이나 양호실이 있어서 이제 웬만한 1, 2학년들은 올 일이 없죠 이쪽으로. 동수업 아니고서야 또. 그치 올 일이 없지 2, 3층에는. 그리고 그 나이 때 선배들 무서워. 못 가죠. 그 층에 올라가기 어렵죠. 네. 뭐 심부름 시키면 그런 때 올라가고. 3학년이 있는 이 2, 3층에는 거의 올 일이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학교인데 민수님은 친구와 함께 선생님을 다 도와드리고 나서 다시 교실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느덧 시계를 보니 5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수능이 막 끝난 시점이다 보니까 겨울이잖아요. 해가 빨리 지네. 그치. 그러다 보니까 밖은 어느새 어두컴컴해져서 복도와 교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불도 다 꺼져 있고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조금은 을씨년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들었었다고 합니다. 민수님과 그 친구는 각각 다른 반이었기 때문에 2층 복도에서 이제 1층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 복도에서 각자 자기 교실로 돌아간 다음에 짐을 챙긴 뒤에 다시 이 가운데 복도에서 만나자라고 헤어졌대요. 반대였구나. 서로가. 그래서 친구네 교실은 왼편에 있었고 그 계단 기준으로 민수님네 교실은 오른쪽에 있었는데 참고로 왼쪽 편에는 교실도 있었지만 화장실도 하나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수님이 교실로 돌아와서 짐을 후다닥 챙긴 뒤에 이제 친구가 나왔나 싶어서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이렇게 복도 쪽을 쳐다보니까 아무런 기척도 없었대요. 그래서 얘가 아직 안 나왔나 보다 하고 다시 교실로 돌아갔고 조금 멍하게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다시 문을 빼꼼 열고 복도를 봤는데 역시나 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좀 오래 걸리네. 아까 뭐 챙길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나? 좀 의아하긴 했지만 기다려봐야겠다 싶어서 교탁에 거의 이렇게 기대듯이 서가지고 핸드폰으로 다른 친구들과 연락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새 시계를 보니 벌써 5분이나 얘가 아직도 안 나왔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진짜 나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자기 가방을 챙겨가지고 교실 문을 닫고 완전히 복도로 나가서 그쪽을 향해 걸어갔었대요. 근데 어느 정도 복도를 걷다 보니까 바로 저쪽 편에 친구가 서 있더래. 화장실 앞에서. 근데 그 친구가 자기를 보더니 약간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민수 씨가 다가오니까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얼굴이 거의 사색이 돼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민수 씨가 야 뭐야 너 언제 나왔어? 소리도 안 들렸잖아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민수 씨의 팔을 세차게 잡더니 야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하면서 거의 끌다시피 이 분을 끌고 계단으로 이렇게 미친 듯이 끌고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 씨가 왜 그러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냥 빨리 따라나 나와 라고 하면서 1층으로 진짜 거의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 계단을 후다닥 내려왔었대요. 갑작스러운 친구의 이 돌발 행동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친구가 표정이 너무 사색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도 왜 그러냐고 하지만 친구 표정을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일단 없는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표정이라서 내려오긴 했는데 당시 민수님 신발이 하이탑 컨버스였는데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지지 끌다시피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문을 나와서 거의
교문 밖까지 밖에까지? 교문 쪽까지 끌려 나오다시피 했고 친구는 교문 쪽까지 나와서도 계속해서 불안한지 일단은 신발 먼저 신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빨리 일단 가자고 뭐 쫓기는 사람 같네? 빨리 가자고 하면서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까지 미친 듯이 그 친구의 재촉으로 버스 정류장까지 왔었고 당시에 버스 정류장은 주변에 다른 학교들도 좀 있고 또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도착해서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친구는 좀 안도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민수님이 이제 친구한테 야 뭔데 도대체 왜 무섭게 왜 그래 너 설마 집에 빨리 가려고 지금 나한테 장난친 거임? 미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버스 정류장 그 의자에 앉으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까 두 사람은 2층 복도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었잖아. 그렇게 친구는 왼편으로 돌아가서 교실에 가서 짐을 후다닥 챙겨서 교실 불까지 다 끄고 나왔대요. 곧바로. 곧바로 나와서 복도 쪽으로 이제 걸어 나왔는데 아무도 보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새끼 왜 아직도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먼 복도를 걸어가가지고 민수님네 교실까지 찾아왔었대요. 갔다고요? 예, 근데 교실에 가까이 와서 보니 교실 불은 이미 다 꺼져 있고 문도 거의 잠기다시피 다 닫혀져 있고 민수님도 보이지 않아서 아 얘가 화장실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뒤돌아서 복도를 걸어서 그 계단을 지나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앞쪽으로 가보니 대충 이렇게 보니까 몇 개는 문이 열려있고 몇 개는 닫혀져 있는 게 보였대. 그래서 이 친구분이 아, 이 새끼 화장실이 급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민수! 라고 화장실 앞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화장실 안에서 라는 대답이 들려왔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 화장실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손을 한번 씻고는 야 빨리 하고 나와 빨리 가자 라고 외쳤는데 또다시 낮은 남자 목소리로 라고 대답이 들려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친구 기다린다는 그 마음으로 진짜 해맑게 화장실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입구에서 문을 열어놓은 채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채 문 앞에 서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에서 민수가 안 나오더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답답한 거지. 자기 빨리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화장실 쪽을 쳐다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집에 가서 싸든지 빨리 나오든지 안 나오면 나 먼저 간다? 라고 또다시 대답이 들려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뭐지? 이게 그렇게 얘가 여기에서 혼자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한가? 내가 간다고 했는데 보통 이러면 아 왜 가지 마 이래야 되는데 기다려줘 하지. 라고 하니까 아, 얘가 혹시 배탈이 났나? 좀 심각한 건가? 싶어서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앞에서 민수 씨가 걸어오더래. 아, 그 타이밍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화장실 가려고 하는 순간 저기서 누가 걸어오니까 이제 표정이 사색이 돼서 쳐다봤던 거야. 그럴만하네. 순간 친구는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럼 지금 화장실에 있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바로 그 민수 씨 팔을 붙잡고 빨리 나가자고 해서 서둘러서 미친 듯이 나왔던 거지. 아니, 대답을 계속 했잖아. 3번이나 했죠. 아니 근데 진짜 뭐에 홀렸나? 그래서 민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한테 듣고 처음에는 믿기질 않아가지고 야이씨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너 일부러 나 놀래키려고 하는 거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친구가 뭐 우연일 수도 있지 잘못 들은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민수 씨도 이상한 경험을 했었잖아. 그쵸. 몇 번이나 나가봤는데 친구가 계속 없었잖아. 그래. 그게 이상해. 근데 이제 진짜 나가야지 했는데 그 친구가 뜬금없이 화장실 앞에 서 있었잖아. 아, 그러네. 계속 봤잖아. 그리고 친구가 교실까지 찾아왔다 그랬잖아. 맞아.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진짜 좀 이상했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친구가
자기가 만약에 이 일만 있었다면은 이 일만 있었으면 자기가 안 믿었을 텐데 사실은 자기가 수능 치기 전에 어떤 이상한 경험을 했었던 거야. 그 친구분이 아, 다른 경험이 또 있었던 또 거예요? 있었던 거야. 뭐냐면은 그 학교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래요. 근데 친구는 수능 치기 전에 원래 그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었는데 당시의 기숙사는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자정 전에는 꼭 들어왔어야 됐대요. 사감 선생님이 되게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수 씨의 친구는 수능 치기 전에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급히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올 일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부랴부랴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어느새 시간은 밤 11시 40분을 넘어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사감 선생님이 어떤 이유든 불문하고 그냥 늦으면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늦을까봐 허겁지겁 이제 교문 쪽으로 달려왔는데 참고로 교문 쪽에서는 학교 건물을 바라보면은 대각선에 3학년이 쓰는 건물이 되게 잘 보이는 그런 위치가 돼 있대요. 특히 3학년이 쓰는 교실 쪽 창문이 되게 잘 보이는데 2, 3층이. 그래서 이분이 교문으로 들어서면서 왜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그냥 쳐다보잖아. 우리가 쓰는 교실을. 그래서 이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교실을 딱 쳐다봤는데 교실 쪽을 쳐다보는 순간 자기 학교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이 그 교실 안쪽 복도에 서서 창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더래요. 11시 실내에서. 11시 40분이 넘어서? 그 밤에? 그 밤에. 그래서 이분이 순간 쳐다보고 쟤 누구지? 왜 복도에 저기 서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처럼 기숙사에 사는 애가 잠깐 교실에 뭐 찾으러 갔다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숙사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순간 잠깐만, 근데 방금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쟤는 복도 쪽이 아니라 마치 정문을 바라보다시피 창문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었던 거야. 그 자기가 본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그 이유가 없지. 그러고 있을. 지나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 있었으니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저러고 서서 창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분이 기숙사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고개를 다시 살짝 돌려서 그 교실 쪽을 쳐다봤는데 그 존재가 몸은 계속해서 정문을 향해서 창가 쪽으로 바라보는데 움직임이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래. 자기가 가는 방향 쪽으로? 진짜 마치 이분 표현에 의하면은 진짜 무슨 여고괴담 찍듯이 몸통은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민수 씨 친구가 이거 뭐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허겁지겁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리에 꼭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았고 무서워진 그 친구는 더 마음이 급해져갖고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 바로 뒤에서 야 라고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야, 나 지금 잘못 들은 거야. 그대로 기숙사로 가면 돼. 문제 없어. 나 가면 돼. 라고 하면서 급하게 가는데 야 라고 또다시 이 친구를 부르더래 뒤에서. 절대 못 돌아봐. 그래서 이분이 거의 도망치다시피 진짜 그 계속해서 막 왜 사람이 멘탈 나가면은 완전 나가잖아요. 그거를 겨우겨우 부여잡고 기숙사까지 왔고 밝은 곳에 그 기숙사 딱 문 앞에 도착하니까 밝잖아. 그래서 도착해서 바로 돌아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봤더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었다고요? 누가 부른 거야? 아니 근데 기숙사 가고 있는 길에 그 친구를 봤다며 앞에 있었잖아. 그것도 멀리 그 창가에 있었던 건데. 그치, 근데 뒤에서 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도 대박이다. 근데 아까 화장실에서 들었던 어랑 야가 그 목소리가 똑같았대. 말도 안 돼.
그래서 당시에 민수님이 친구의 이 이야기를 듣는데 거짓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걸 즉흥적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모든 얘기들이 너무 디테일했고 무엇보다 그 친구 표정이라든지 그 친구가 너무 진심으로 무서워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친구가 좀 신기가 원래 있었대.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좀 보기도 하고 느끼지 못하는 걸 좀 느끼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오전에 등교하는 그 기간 동안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집에 가거나 어떠한 이유든 불문하고 학교에 남아있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그렇게 졸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듣는 내내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제가 들었던 학교 괴담 중에서 제일 무서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됐고 그 친구와는 각각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이제 군대를 가고 또 자취를 하면서 사는 곳도 달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구랑 연락이 끊겼대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우연히 이 이야기가 나온 거야. 아 맞다, 야 나 그때 걔랑 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민수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동창이 깜짝 놀라더니 그럼 그게 진짜인가? 뭐가?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민수 씨가 뭔데? 했더니 그 친구는 자기도 들은 얘기인데 주변에다가 자기 학교, 그러니까 동창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학교에 3학년 건물에서 어떤 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던 어떤 분이 있었었대. 선배 중에. 그러니까 가까운 선배겠죠. 근데 그 동창도 당시에 그런 선배가 어떤 일을 당해서 그렇게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놀라긴 했었는데 그 순간에는 진짜 그런 선배가 있었다고? 불쌍하네 하고 끝났었는데 이제 민수 씨가 학교에서 그런 귀신을 봤다고 하니까 이제 서로가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 약간 그 옛날 그 선배라고 상상이 바로 될 것 같은데요, 저였어도. 그러니까 아는 정보가 서로 없었는데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날 제 친구가 본 건 정말 그때 당시에 3층 건물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3층 건물에서 당했네. 3층 건물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생을 달리한 그 학생이었을까요? 심지어 층도 같잖아. 그 친구와는 이제 연락이 닿지 않아 어디에 물어볼 수 없고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미스테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 근처에 또 다른 학교가 있는데 아직도 저는 밤에 길을 다닐 때 다른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창문을 쳐다보면은 그 친구처럼 누군가가 서 있을 것 같아서 늦은 밤에는 그 앞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신대. 절대 그런 일 겪으면 절대 못 쳐다볼 것 같아요. 앞만 보고 가야지. 어떻게 봐. 근데 오늘 이 얘기 들으니까 못 쳐다볼 것 같지 않아? 못 쳐다볼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아파트 창문도 못 쳐다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보면서 가거든요. 왜냐면 운동 삼아 제가 가는 코스에 학교가 있어서 저도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많은데 이제는 절대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창문을 잘 안 보고 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 시절에도 뭘 보거나 그것보다 그냥 소름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냥 안 보고 가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더더욱. 그리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사연이 좀 여자도 비슷하지 않아? 네. 그때도 화장실이었고 그때도 대답했었거든. 네? 여자 두 분이 화장실 앞에서 뭐 그치 나 이 사연 이런 거 비슷한 거 네, 저도 여자들 기억나거든요. 버전을 본 적이 있어서 여자 두 분이 뭐 하다가 이동 수업 가려고. 이동 수업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도 어긋났었어 서로가. 어긋나가지고 한 사람은 기다리고 갔다가 또 한 사람 기다리고 갔다가 하다가 화장실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화장실에 대답이 들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 명은 기다리고 이제 한 명은 또 따로 이제 왜 안 오지 뭐 이러면서 아무튼 서로 어긋났다가 근데 그때도 화장실에서 소리가 대답 소리가 들려갖고 그게 소문이 나갖고 그 학년 전체가 난리 났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근데 물론 어리다 보니까 그런 걸 순간 잘못 듣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분 사연 같은 경우에는 잘못 듣기도 했고 또 심지어 그 기숙사 살 때 이상한 일을 또 겪었었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이 자꾸만
느끼지 말아야 될 걸 또 느끼는 친구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번 사연은 좀 무섭긴 했어요. 어두운 남자 목소리에 딱 이렇게 대답하고 뭐하고 그 목소리가 똑같았다는 또 게. 시공간이 이렇게 뒤틀리듯이 서로 뭐 이렇게 있는데 못 본 것도 그렇고. 근데 공간 이상해지는 이야기가 또 있어서 너무 소름 끼치네요. 그때도 도착 못 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뭐였었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맞네. 맞아, 최근에 올라온 거. 맞아. 그거 진짜 무섭게 봤거든요. 그리고 성현 씨 얘기도 그렇고 맞아. 이 곤지암 얘기도 진짜 무서웠어. 여기도 지인이 직접 겪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자기들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은 친구들이 나간 걸 모르고 이제 홀려가지고 그랬던 거야. 그러네. 진짜 사람이 이렇게 확 무서워지면은 뭔가 홀리거나 그러면은 공간이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있나 봐. 오늘 소름 계속 돋아가지고 듣는데. 그러니까 대박이다. 진짜 홀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저는 있어요. 뭐? 비슷하게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껴졌던 그게 있어요. 영화관 알바했을 때인데, 예, 영화관 알바했을 때 말해도 되겠지? 그 엄청 큰 대형 영화관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초반에. 근데 꼭 막 그런 괴담처럼 어디에 막 뭐가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상영관이 어린이 영화랑 공포 영화를 메인으로 하던 그런 게 정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수한 그런 관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베이비시트도 가까이 있고 그런 관이 있는데 이상하게 뭐 거기 뭐 옛날에 이거 리모델링 하기 전부터 거기 상영관에서 뭐 귀신이 나와 뭐 애들이 봤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나는 모르지. 난 이제 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청소를 하고 있었어. 근데 순간 뒤가 쫙 오싹하면서 무전기가 그때 왔었거든. 무전이 뭐 여기 뭐 몇 관 지원와 주세요 했는데 이게 되게 슬로우처럼 들리면서 이런 소리로처럼 들리면서 테이프 늘어진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하는데 순간 뒤에 누가 있다는 느낌이 소름이 쫙 돋으면서 막 있는 거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진짜 아는 척하면 안 된다, 아는 척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몇 발자국 이렇게 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모른 척 청소를 마저 했어. 어찌됐건 간에 청소는 해야 되잖아. 근데 또 몇 발자국 있다가 괜찮았는데 또 뭐가 이렇게 붙듯이 쏴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완전 이거 그대로 던지듯이 하고 미친 듯이 내려오는데 근데 모래주머니 달았다는 말이 똑같이 진짜 나는 넘어질 뻔했어. 계단에서. 진짜 스텝이 다 꼬여서 내가 진짜 나는 빠르게 내려간다고 내려갔는데 공중공중 내려가는 느낌처럼 그래서 진짜 보통 이렇게 따다닥 내려가야 되는데 팔자다리처럼요 이렇게 제가 내려가면서 그 뒤로 내가 어느 정도 짬이 차고 나서도 나는 거기 안 들어가. 진짜 근무하는 2년 동안 그 뒤로 한 번도 거길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진짜 뭐가 있대 그런 게 어딨어. 그때는 일반인이었으니까 막 그랬는데 진짜 시공간이 뒤틀리면서 슬로우 버전처럼 내가 렉 걸린 사람 마냥 그렇게 느껴진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있네. 진짜 모래주머니 단 것처럼 되는구나. 근데 진짜 자세도요 평상시에 우리 따다다닥 가는 게 아니라요 진짜 특이한 포즈처럼 그러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는 진짜 제가 이러면서 내려왔어. 다리가 O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 그냥 난 진짜 넘어질 뻔했어요. 전 진짜로. 그래서 이 사연 듣고 나서 뭐 그런 경험이 있나 생각해보니까 있었어요. 있었어. 그러네. 진짜 사람이 진짜 순간 극도의 공포라고 이렇게 탁 몰리면은 그렇게 느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방금 생각난 게 제가 이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 시공간 이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마감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대걸레를 빨아서 화장실에 이제 갖다 놓는 단계여서 근데 마감을 할 때 보통 두 명이서 같이 하거든요. 한 명은 이제 자기 할 걸 다 해서 위에 이제 좀 쉰다고 거기 의자 같은 데 들어 누워서 좀 핸드폰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지하층이 화장실이라 지하층으로 이제 가서 막 이렇게 빨래하고 할 거 다 하고 이제 딱 올라오는데 그 위에 있던 친구가 벨라님 지금 화장실에서 오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 대걸레 빤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서우니까. 왜냐면 밤 11시였거든요. 그래서 왜요? 이러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진짜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 거기 지금 방금 여기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봤잖아요. 제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그 사람 자기 핸드폰 집중하느라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데 그 바에서 그 앞쪽이 바로 바였거든요. 바에서 저희가 마감할 때 또 소리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을 막 닫고 탕탕 닫고 거기에 텅텅 소리 나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걸 마감하는 게 또 있어서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마감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 친구도 저랑 거의 매일 마감을 같이 해서 그 소리를 알거든요. 그래서 발소리가 턱턱턱 나고 그 소리가 나서 아 마감이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계단에서 턱턱턱턱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사색이 돼서 진짜 그 표정 그 아까 그 사연의 상상이 가는 게 사색이 된 표정으로 벨라님 지금 분명히 여기서 바에서 계셨다. 근데 난 지금 올라왔다고 이러면서 저희도 불이 나게 나갔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무섭다. 그것도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는 길이었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부터 거기서 마감할 때마다 둘이 그냥 같이 좀 다녔어요. 좀 한동안 무서워가지고. 진짜 그러겠다. 옛날에 그거 알아? 왕십리에 아웃백에서 거기 화장실에서 귀신 나온다는 소문 진짜 많았던 거 알아? 내가 그 소문을 옛날부터 난 들었었거든? 왕십리에 2층 화장실에 거기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나도 일반인 시절에 그 화장실 안 가려고 내가 물을 안 마셨던 기억이 있거든. 근데 그때 좀 유명하더라고. 썰이 많구나. 네, 거기서 봤다라는 사람이. 근데 저는 거기 왕십리 영화관에서 귀신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 진짜? 아 그래? 왜냐면 근무를 잠깐 했었는데 실제 거기서 일하셨던 고참분들이 귀신 나온다고 들어가지 말라. 아 그런 소문들이 거기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화장실 거기 안쪽 거 쓰지 말고 이제 바깥쪽 거 쓰라고 저는 아. 그랬었어요. 저 교육해주던 분들이. 왕십리에 뭐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런 뭐 당산역이라든지 그런 괴담은 있는데 왜냐면 거기 왕십리역 안에 음식점도 되게 많고 이마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약간 있어요. 멀티몰처럼 돼 커요, 있구나. 커요. 그래서 영화관도 들어가 있고 해서 층이 나눠져 있기는 한데 왕십리 자주 안 가서 다행이다. 왜요? 왕십리 놀 거 많단 말이에요. 놀 건 많은데 거기 뒤에 이제 맛집 골목이 많기는 한데 좀 오래된 골목들이라서 한번 또 왕십리에서 또 무서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